안녕하세요. 올포시 편집장 최윤성입니다. 오늘은 반창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회 때 반주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사례비 문제 또 음향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반창고를 붙여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현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 엔지니어 전천호입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회를 하시면서 물론 금방 전이었긴 했지만 어떠셨어요? 좀 많은 사연들 읽고 물론 사연 읽으면서도 좀 그랬었지만 또 막상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런 방안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마음들이나 그 관주자들의 고충 그리고 관주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좀 알게 되고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설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박사들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응원합니다. 저는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이런 거 사연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나 그렇죠. 이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창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처음 1회부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좀 반주자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438명 그분들의 반주로 섬기면서 교회 반주를 섬기면서 겪게 되는 아쉬움에 대해서 환경, 음악, 관계, 신앙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모아서 반주자를 가르치는 선생님 5분과 같이 토킹 어바웃 했던 거를 책으로 낸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이 토크 반창고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때 나누었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그때 나누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시간이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됐으면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도 여러분 보시는 분들 많은 그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담아내고 싶으니까요.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음악입니다. 음악.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정한 이유는 항상 그 가장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환경이 엄청나게 보셨죠? 엄청나게 제가 20페이지 가까운 그걸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사연이 많았던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용도 다 보셨죠? 제가 보내드린 거 어떠셨어요? 이것도 한번 그 한마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악적이라는 거, 또 특히 이제 전공자와 비전공자라는 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배워서 음악을 해서 반주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과 그 교육자들과 그 찬양 연주자들이 하는 무시하는 것, 행동들, 그런 부분들이 좀 선을 넘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선을 넘었다라는 거는 교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차원으로 봐도 선을 넘은 경우가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 사연들을 쭉 보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전공자 반주자님들이 하나씩 그 낮은 자존감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특히나 이제 작은 교회나 그런 교회일수록 반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일 텐데 왜 이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연을 한번 또 볼까요? 저희 교회는 팀원 비전공자들이 섞여 있는데요. 때때로는 음악적인 기본 이해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과정이 어렵다. 특별히 이게 이제 반주 자체가 음악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는 3가지 정도의 찬양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진 찬양팀. 두 번째는 여기 주신 것처럼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섞여 있는 팀이 있고, 세 번째는 비전공자들로만 이루어진 팀이 있어요. 혹시 두 분은 이 중에서 어떤 팀이 가장 좋고 어떤 팀이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새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4번. 네, 제 4번인데 뭐냐면은 가장 좋은 팀은 준비하는 팀이에요. 연습하는 팀. 그렇죠. 네. 전공자, 비전공자의 구분이 아니에요. 맞아.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팀은 그걸 안 하는 팀. 완전 이거 네. 약간 그 박수. 이게 저 우문정답이군요. 네. 전공자와 비전공자에서 이상적인 팀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를 도와주고 비전공자가 전공자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돈 안 받고 레슨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금상첨화죠. 네. 약점은 서로 간에 의견을 음악적인 견해와 음악적인 여기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견해, 색깔, 취향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 같이 하나로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거죠.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가 아니라 반주자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밴드는 합이란 말이에요. 그 합에 대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서로 같이 독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의견을 좁히는 게 자존심들이 세서 그거를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비전공자들끼리 모인 팀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비전공자 연주자분들이 모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거는 전공자도 억지로 하는 것과 비전공자이지만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의 그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피도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일 때가 아마 이런 분들이 모여 있을 때 사명감이나 그런 것들로 모여 있을 때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팀의 가능성이 있는 팀일 것 같아요. 이분에 보면은 전공자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쁜 경우에는 전공자들이 교만해서 자기 것만 가고 비전공자들을 안 도와주거나 비전공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 나쁘지만 좋은 경우에는 전공자가 비전공자를 도와줘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비전공자가 카피할 때 또 쉽게 갈 수 있게 길을 알려주거나 실제로 저는 봤어요. 제가 후배 중에 퍼스트는 전공자고 세카는 비전공자인데 맨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와주니까 더 좋은 팀이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이상적일 수도 있다. 말씀처럼 이제 그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인도자가 정해놓은 송폼들을 연주자들이 숙지하지 않고 있거나 인도자가 당일 예배 중에 송폼을 바꿔버릴 때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거 참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백해야 될 사람이죠. 네. 저는 이제 태생 자체가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찬양 이제 인도를 처음 경험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없을 만큼 자유롭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은연중에 교회에 사역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교회 청년들이나 반주자들이 목사님 여기에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반복 물어보면은 제가 속으로 꼭 그걸 알려줘야 돼? 인도자가 그렇게 안 가는 경우는 인도하다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갑자기 갈 경우는 따라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반주자의 센스인데 그거가 너무 자주 되고 그걸 당연시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찬양팀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송폼 안에서 정해진 거 안에서 꼭 그것만 하자 이건 아니죠. 흑인들 예배를 자꾸 얘기하겠지만 흑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배를 할 때 보면 제가 흑인교회를 가보고 알겠지만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반주자는 항상 그냥 따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흑인 스타일이신가 봐요. 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근데 지난 시간 그거에 훈련되어 있는 반주자는 괜찮아. 그렇지만 송폼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약속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의 어떤 특성상
송폼을 또는 때로는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송폼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긴 하는데 이게 벗어날 때 벗어나더라도 너무 음악적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노래 한 코러스, 두 코러스 하면은 사실 그 다음에 코러스를 계속 가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확 다운돼가지고 갑자기 벌써 다시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빌드업 다 시켜놓고 다시 분위기 가라앉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주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인도하는 인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도자고 내 맘대로 가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자꾸 신앙을 대입을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대입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네.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송폼은 지켜서 가되 그런 음악적인 부분 교회만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갈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본 적이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요. 이건 이분은 비전공자 형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팀원들이 다 비전공자인가 봐요. 내가 이끌어주지 못한 게 아쉽다. 전공자 비전과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비전공자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좀 전공자들도 그건 힘들어 하지만 비전공자들은 더 특히. 왜냐하면 원래 음악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고 비전공자들은 자기가 듣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전공자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 표현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정리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한두 번 정도 정리가 필요한 거를 전공자한테 좀 물어봐줘. 저 표현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힘들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드러머 하시는 분한테 드럼 좀 따뜻하게 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표현이 이제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드럼은 안 통하셨던 분인 거예요. 드럼 좀 따뜻하게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그 어떤 감성의 영역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끌어 가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공자들이라고 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방 그 악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한 것 맞아요. 같고 네. 근데 악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저는 사실은 카피라고 보거든요. 디렉터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악기만 카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악기 전체를 다 맞아요. 카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곡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구나. 이걸 체크를 해놔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은 되질 않거든요. 하나 음이 하나가 틀리거나 소리가 하나가 잘못돼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지적을 해서 거기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디렉터라는 그 위치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드럼이 스틱을 이렇게 했을 때 스틱을 여기 약간 가볍게 해줘 아니면 이건 브러쉬로 해줘 약간 이런 정확한 방향 그리고 네, 피아노 그렇죠. 건반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서 작게 치는데 약간 손을 조금 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한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해줘 이런 말은 전공자들도 힘든데 베이스는 약간 조금 더 슬랩을 하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너무 강하지 않고 아니면 슬랩 할 때 뭐 이렇게 약간 정확한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전공자 아닌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대부분 건반이 디렉터를 하거든요. 디렉터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악기별로. 하면서 많이 공부가 네. 되니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전공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공유하기보다 연주 또는 콘서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코드나 연주 부분을 맞추는 게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공자들은 아까 음악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음악적인 완성도를 전공자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완성도, 음악적인 완성도에 대한 그 귀가 다른 거죠.
뭐냐면 비전공자들도 음악적인 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전공자들은 글쎄 이걸 나눈다는 게 너무 웃기지만 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이 사운드가 나와줘야 되는 이 사운드가 있어요. 그럼 그 사운드가 너무 전공자들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이때까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포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인 그냥 50% 정도 되면 이렇게 그래서 가야 되겠다. 맨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근데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사운드라는 거를 빨리 인식해야 되고 빨리 받아들이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공자들의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음악적인 완성도도 그렇고 비전공자들하고 같이 왔을 때 서로 한 발짝씩 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좀 1차원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찬양을 한다는 거가 항상 우선순위라는 거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려면 세상에 가서 나와서 연주해라는 거죠. 그렇게 연주를 할 거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거기서 원 다 풀고 교회에서는 세상 연주회보다는 하나님한테 찬양한다라는 거에 그 우선순위 안에서의 음악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약간 뭔가 조금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코드나 연주하는 부분을 맞추는 것 두 개를 나누셨어요. 예. 근데 코드나 연주 부분 맞추는 게 이건 예배 준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그쵸. 들고 결국에는 같은 건데 이거를 나눴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지금 맞아. 보고 계신 건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럼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코드 맞추는 거나 이런 걸 음악적인 부분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을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연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도 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연습 시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연습 좀 해봤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적으로 심란해. 저는 악기 다 내려와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기도 신나게 하고 다시 찬양 예배 들어가면 과연 그 예배가 음악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맞겠냐는 거죠. 한두 번은 잘 맞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영적인 기도하는 부분과 연습하는 부분을 따로 지금 나누셔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코드 맞추고 하는 게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거인데 연습하는 것 자체도 요거를 좀 그렇게 나눠서 너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반주자가 진짜 어렵네요. 네,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전공이어도 힘들고 전공이 아니어도 힘들고 전공이면 잘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어렵고 전공이 아니면 또 내가 전공자처럼 이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네, 예배가 또 찬양 자체가 음악은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음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게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듣는 또 스타일이 있고 아까 말씀 색깔도 있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음악적인 부분들과 여기에는 이제 요번 섹션에서는 음악적인 부분들과 그 찬양 인도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음악적인 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찬양팀의 맡은 악기별로 자기가 해야 될 거와 맡았으면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서로 같이 도와주는 거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적인 얘기는 일단은 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밴드라는 게 개인 연습도 중요하지만 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개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팀원들이 연습을 안 하면 사실 나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건 비전공자건 간에 개인 연습부터 해서 준비는 굉장히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초반에 열정이 있었을 땐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게 돌아서 저의 그런 어떤 연주 역량으로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뭐 한두 번 해봐서 안 된다고 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습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도움 주는 손길들이 분명히 또 생겨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연습 준비를 잘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